안녕하세요. 나는 당첨 없이 분양권으로 새 아파트 산다의 저자인 세비티라고 합니다. 이 책은 당장 돈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 하지만 내가 좀 더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집필을 할 때 생각했던 부분이, 요즘에 청약만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청약 이제 결과를 보면 뭐 경쟁도 너무 높고 또 가점도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청약만이 답이 아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요즘에 계속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존의 뭐 기축 아파트나 준공이 다 된 아파트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비싼 아파트 말고 분양권에도 정말 기회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분양권을 접근을 할 때 좀 막연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양권이라는 게 처음에 뭐 계약금 분양가의 10% 돈이 들어가고 뭐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뭐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입주할 때 또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생각보다 뭐 2년, 3년 정도 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확실하게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그걸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는 정말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분양권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정말 쉽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뭐 구축 아파트를 사보기도 하고, 뭐 수도권에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게 분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보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분양권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양권, 미분양이나 분양권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분양가가 3억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이제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아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신용대출 3천만 원 받으면 매월 제가 상환된 이자가 20만 원 정도였나?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닐 때인데 매일 커피를 사 먹었어요. 근데 커피값을 아끼면 내가 요 정도 신용대출 이자 상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게 분양권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사본 거예요, 분양권을. 근데 오르더라고요. 거의 뭐 제가 들어갔던 비용 대비 2배씩 뭐 이렇게 오르니까, 그럼 내가 본격적으로 분양권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분양권을 본격적으로 사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의 결혼을 했을 때 전세로 4년을 살았어요. 근데 전세로 이제 살았던 이유가, 처음에 이제 집을 살려고 했는데 일단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무주택자인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청약이잖아요. 나는 그러면 청약을 해봐야겠다. 근데 청약을 하려면 일단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욕심 있잖아요. 좋은 단지, 웬만하면 내가 청약을 했을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단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거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경쟁률 당연히 높잖아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져도 막연한 희망이 있잖아요. 다음에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4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은 결혼을 하면서 구축 소형이라도 아파트를 샀어요. 나중에 4년이 딱 지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친구들 집값은 다 올랐어요. 근데 저는 오를 수 있는 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제가 내 집 마련을 하긴 했어요. 거기서 한 7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워낙 뭐 집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 그냥 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입주장 있는 분양권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갈아타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집이 정말 1년도 안 돼서 2억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뭐 입주자 분양권이든 미분양 분양권이든 더 공부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청약은 저도 그때 결혼하고 거의 4년 동안 청약만 넣었다 했잖아요. 이게 당첨이 되고 안 되고를 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가장 단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청약을 넣겠다라는 어떤 기한을 내가 정해두지 않으면 시간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청약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장점도 상당히 있긴 해요.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기 때문에 좋은 봉호수를 선점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을 하면 무상 옵션 같은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하니까 가격적 메리트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입주권을 만약에 산다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대략적으로 총 매매 가격의 뭐 60%, 70%까지는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공사비가 계속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입주권 산다 했을 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지금은 좀 상황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규제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되면 지위 양도가 안 되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은 지위 양도가 안 되고, 뭔가 계속 규제를 하니까 사업이 원활히 이게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이게 지연이 되면 돈이 묶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긴 하죠. 근데 그와 비교했을 때 분양권은 일단 저는 가장 장점은 초기 비용이 되게 낮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양권 내가 산다 했을 때는 계약금의 10%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그거 있으면 사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입주가 뭐 2년, 3년 뒤라 했을 때 내가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돼요. 그게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자금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뭐 초반에 돈이 적게 드니까 분양권 사뒀다가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입주를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전세를 맞춰가지고 일단은 보증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조금 보유를 하다가 뭐 실입주를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플랜을 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양권이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분양권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줬냐면, 특히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보통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실입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걸 못하게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특히 보면 입주장에 전세를 놓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보통은 우리가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입주할 때 전세를 맞출 때 전세 자금 대출을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내가 입주할 때 전세에 맞춰서 그 보증금 보태서 잔금 치러야지 계획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위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한테는 그게 되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입주장에 그런 매물들이 있으면 급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여기 가고 싶었는데 여기 이렇게 저렴하게 급매가 나왔네?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잔금 치를 여력만 있으면 잔금 대출을 받으시든 이렇게 해서 실입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저도 계속 전국을 훑어보다 보면 보여요. 여기 되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상승 여력이고 괜찮은데 급매가 나와 있네? 아니면 마이너스 피가 나와 있네? 그런 게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도 저희가 작년에 9월 7일에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 공급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부터 해서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들로부터 계속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도 하나, 똘똘한 한 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채를 간다. 그럼 다 길게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가자. 그렇게 봤을 때는 분양권으로 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는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현재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입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입지의 요소를 말을 할 때 뭐 학군, 학원가, 상권, 교통, 자연환경 같은 요소들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입지든 그 요소들이 완벽하게 다 좋다는 곳이 잘 없어요. 그 중에서 뭔가 특출나게 어떤 요소가 좋다라고 했을 때 입지가 좋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학군이 좋은 곳은 계속적인 좀 수요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대치동, 강남의 대치동이나 양천구 목동, 경기도로 왔을 때 뭐 안양의 평촌이라던가 용인 수지의 이제 풍덕촌동 같은 경우는 학군으로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학군으로 확실히 뭐 입지적으로 좋은 곳에 뭔가 분양을 해서 뭐 분양권이 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 있고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학군을 제가 얘기를 하면 뭐 제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 달리는 게 요즘에는 뭐 아이 적게 낳는데 학군 의미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적게 낳을수록 사람들은 더 잘 키우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학군에 대한 니즈는 더 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미래의 입지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은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미래에 확실하게 뭔가 입지가 좋아진다. 그런 것들은 확실히 더 좋겠죠. 예를 든다면 저는 광명 뉴타운 같은 곳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뉴타운이라 했을 때는 아파트 한두 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대거 들어오고 뭐 교통이라던가 뭐 상권이라던가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곳에 있는 내가 분양권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광명 뉴타운 쪽에 있는 그런 분양권들은 계속 프리미엄이 붙고 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세 번째는요, 적정한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분양권이라 했을 때 무조건 분양권은 다 좋아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분양권도 상대적으로 이게 저렴한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렴한가를 본다 했을 때 뭐 주변에 신축주가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뭐 분양을 했던 분양 단지와도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그래도 가격적인 뭔가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분양권을 판단할 때 요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나는 분양권 한 번도 사보지 않았어.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동네, 거기에 지금 어떤 분양권들이 있지 그거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살펴본다 했을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우리가 무료 플랫폼들이 있어요. 아실 사이트 가시면 뭐 수요 입주라는 데서 보실 수 있고 우리가 부동산 지인 사이트가 있죠. 거기도 이제 입주 물량을 보시는 데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입주가 확정이 된 분양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서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분양권들이 지금 있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내가 거기서 분양권 하나를 좀 정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보시면 내용도 많고 글자도 작고 보기 싫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확실하게 여기가 입주를 언제 하는지, 분양가 같은 경우도 층마다 동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지, 내가 만약에 얘를 산다 했을 때 중도금 대출은 몇 회까지 되고 언제 나가고 잔금은 언제 내야 되고 얼마가 나가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걸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살펴봤다 했을 때 구체적 매물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그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살펴봤는데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5천만 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이게 다운 거래인지 손피 거래인지 정상 거래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요 매물에 뭐 프리미엄이 지금 5천만 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건가를 묻습니다. 거기 그렇게 물어봐야지 정확한 프리미엄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 비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분양권이라고 무조건 괜찮아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게 내가 만약에 이 분양권을 산다 했을 때 가격적으로 저렴한가 괜찮은가를 판단을 해요. 저는 그 작업을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필터가 있거든요. 필터에서 뭐 연식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내가 보는 평수가 30평대면 30평대로 해서 주변에 있는 신축들하고 분양권이랑 같이 가격 비교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그래도 준공이 단한 신축보다 좀 저렴해, 괜찮아 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실제로 이제 분양권 관련해서 스터디도 운영을 하고 강의를 운영하는데,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이나 모델하우스에 연락을 해서 전화 임장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조금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전화할 때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부동산에 전화를 한다 했을 때 전화를 해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 매물을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다운 거래인가요? 정상 거래인가요? 뭐 손패인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좀 조사를 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때 좀 팁을 드리면, 내가 정말 이거 살 사람처럼 하시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수강생 분들이나 보시면 이제 초보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화할 때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내가 정말 이걸 살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 그 부동산에서도 정말 도움을 주려고 많이 이제 정보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중요한 게 내가 이 분양권을 산다 했을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사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매할 때 들어가는 돈이랑 나중에 잔금할 때 들어가는 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매할 때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이 내가 필요하고 잔금할 때 얼마가 필요할까요? 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이걸 내가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 좀 판단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요즘에도 보면 보통은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받거든요. 받는데 간혹 어떤 매물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 내가 매수를 해버리면, 중도금 대출을 기존에 안 받은 매물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돈으로 그걸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전화 임장하실 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항상 제가 묻는 게 가격 조정이 되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이 나와 있으면 이 가격대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사는 입장에 저렴하게 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라도 이거 좀 가격 조정이 될까요? 라고 묻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금매가 있는지 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매를 묻지 않으면 얘기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매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 매물 좀 알려달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왜 금매인지 묻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떤 급한 사정이 있으면 금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사정들을 알면 내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